자,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그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에 이제 과연 이 로그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 책의 자릿수와 가장 큰 자리의 숫자 구하기. 그다음에 책의 15의 50승의 자릿수와 가장 큰 자리의 가장 큰 자릿수의 숫자, 즉 최고 자리의 숫자 값이 얼마냐 해서 와세다 대학교 기출 뭐 이런 게 여러분들 책에 실려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보는데 예예요. 예를 들어 보면 자, 로그의 10의 2다. 우리가 이것의 값이 과연 얼마일까? 이제 이거를 이제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 물론 이제 결과를 적어 보면 0.3010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정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값이냐, 유리수냐, 뭐 무리수냐, 뭐 이런 것들도 알고 싶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보통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일단은 얘가 무리수인지 유리수인지 한번 해보는 거죠. 실수인 거는 틀림없으니까. 그래서 유리수라고 해보는 거예요. 이라고 하자. 한번 자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A, B는 서로 이제 약분이 다 돼서 더 이상은 약분이 안 되는 이런 숫자라고 놔둬보자는 거죠. 이렇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자 로그 10에 이제 이것을 지수적 표현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10에 a분의 b제곱은 2 이렇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이 되었을 때 이건 서로소인 정수, 여기서는 뭐 자연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식에서 양변을 다 같이 a제곱을 한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10의 b, 여기는 2의 a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이 또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보죠. 그러면 저것은 2의 b, 2, 5, 10이니까요. 그 다음에 5의 b 이렇게 하면 2의 a 이렇게 돼요. 그러면 5의 b는 2의 a-b 이렇게 되겠지. 이걸로 나누면 자, 여러분 이 식을 한번 봐주세요. 자, 이 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순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왜 모순이죠? 이쪽은 짝수예요. 짝수. 왜요? 2를 거듭하잖아요. 그래서 2의 거듭제곱이니까 짝수란 말이죠. 2의 거듭제곱이니까 짝수예요. 그런데 이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를 보면은 5를 거듭제곱이죠. 5를 거듭제곱하면 자 5라는 게 홀수잖아요. 그러면 홀수를 계속 곱하면 홀수 나온다고요. 그죠? 홀수를 계속 곱하면 홀수 되죠. 홀수를 계속 곱한다. 자, 홀수를 계속 곱함. 그러면 홀수 나온다고요. 그럼 모순이잖아요. 자, 그럼 이런 모순은 왜 생겼느냐? 여기에서 그런 모순이 온 거죠. 자, 로그 10의 2라는 것을 a분의 b, 즉 유리수라고 두었기 때문에 생긴 모순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로그 10의 2는 자, 무리수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무리수라는 게 뭐예요? 뜻이 순환하지 않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예요. 무한소수. 자, 그게 바로 무리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0.3010 계속 나가는 무리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로그의 값의 실체가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그러면 나오는 거는 어떻게 찾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자, 여기는 이제 파악이 됐으니까 여기는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를 지우고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자, 이렇게 가볼게요. 자, 이게 뭔지 몰라요. 자, 근데 1은 아니겠죠. 당연히 0. 어쩌고 저쩌고일 거예요. 그래서 0. 알파, 베타, 감마 뭐 이 정도쯤 된다라고 이렇게 써놔 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써놔 보시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 이제 알파 값부터 찾아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알파 값을 어떻게 찾을까 이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양쪽에 10을 이제 한번 곱해 보는 거죠. 양쪽에 10을 곱해 봅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로그 10에 2가 되고 이건 알파점 베타 감마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자, 그랬을 때 이것은 아까 전 시간에 학습한 이 10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러면 여기는
2의 10 이렇게 지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로그는 이렇게 해서 이 지수는 앞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되면 얘는 이제 알파, 베타, 감마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로그의 자 10에 이게 1024예요. 1024고 알파점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써진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알파는 정수 부분인데 자 10의 제곱은 100이죠. 10의 세제곱은 1000이에요. 그죠? 10의 4제곱은 만이에요.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렇다면은 얘는 지금 1024니까 저것은 분명 3점 어쩌고 저쩌고로 나오겠죠. 왜냐하면 1000과 만 사이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0자 1024는 3점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알파 값은 그러면 찾은 거예요. 자, 알파 값은 3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건 0.3 어쩌고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에 그럼 베타 값을 어떻게 찾을 거냐 하는 문제에 부딪히겠죠. 베타 값은 어떻게 찾을 거냐.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로그 10에 1024 이렇게 하시고요. 거기서 3을 빼줘요. 이렇게. 그러면 0. 베타 감마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올라가서 써볼게요. 그러면 로그 10에 이 3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로그 10에 3이다 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로그의 뺄셈은 아까 전에 기출 시간에 배웠다시피 나누기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는 1000에 얘는 1024 이렇게 되고 0. 베타 감마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건 1.024네요. 로그 10에 1.024 이렇게 표현이 되고 0. 베타 감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또 한 번 양변에 10을 곱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10 로그 10에 1.024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베타점 감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같은 원리에 의해서 이 10이 여기 들어와요. 그러면 로그 10에 1.024 이거의 10제곱이 베타점 감마 이제 뭐 쭉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사이에 속하는 정수 베타를 찾아보는 거예요. 정수 베타를 찾아보는데 자, 보시다시피 지금 1. 어쩌고 저쩌고는 1보다는 크지만 2보다는 작아요. 굉장히 작은 숫자죠. 1.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거를 진짜로 계산기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짜로 이제 계산기를 써서 해보게 되면 약 얼마가 나오냐면 약이에요. 10하고 약 한 1.4 정도가 돼요. 1.24 정도, 1.24 요 정도가 돼요. 약 이 정도가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베타점 감마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정수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자, 1.24 여기 1이 되려 그러면 얘가 10이어야지 1이 돼요. 왜요? 로그 10에 10이 1이거든요. 그러면 로그 10에 여기 보세요. 1.24다 그러면 요 사이에는 이건 0이겠죠. 그래서 베타 값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는 다시 또 0으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베타는 0. 이런 식으로 정해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3, 여기는 0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정해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식도 마찬가지 또 2항하고 10을 곱하고 또 정하고 그렇게 해서 정해 나가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정해 나가는 방법이 이렇게 해서 로그 값을 알아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로그 값이 무리수다라는 것도 우리가 증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그 로그의 값의 실제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그런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책에 이제 실려 있었던 뭐 예를 들면 자, 이쪽을 지워보고 좀 설명을 드리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책에는 뭐 13에 20,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뭐 13에 20, 그 다음에 또 대학에 기출이 되었다고 하는 15에 50, 뭐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정체를 밝혀보자. 자,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보통은 이게 몇 자리 정수이냐, 이게 몇 자리 정수인가 하는 문제와요. 그 다음에 이제 최고 자리 숫자, 최고 자리의 최고 자리의 그 숫자 값이 얼마냐 하는 것을 물어요. 이것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13에 20이라는 거를 x라고 이렇게 놔요. x라고 놓고요. 양쪽에 이제 로그를 잡습니다. 이렇게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를 잡아요. 그래서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를 잡습니다. 로그를 잡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자, 로그 10에 13에 20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20은 앞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로그 10의 x는 자, 20 나오고 로그에 10에 13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거예요. 요거. 자, 근데 요건데 이거는요. 이렇게 갑니다. 이거를 로그 잘 보세요. 자, 10 이렇게 하고요. 1.3 곱하기 10을 줘요. 이렇게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로그 표라는 게 책에서 이제 로그 표라는 걸 보시게 되면 이거는 로그에 1.3 하고 자, 곱하기는 더하기로 가죠. 자, 요건 1이에요. 로그 여러분 10에 10 요건 1이잖아요. 그래서 잘 쓸게요. 자, 그래서 로그 10에 10 네, 요건 1이잖아요. 1이니까 이게 1로 바뀐 거예요. 더하기로 가니까요. 자, 다시요. 그럼 여기는 로그 10에 1.3 더하기 로그 10에 10. 자, 이렇게 띄어졌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한 1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는 로그의 표를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로그의 표를 상용 로그 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상용 로그 표를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요 로그 10에 1.3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 있어요. 0.1139 정도 돼요. 물론 무리수예요. 근사값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이만큼이다 라고 하고 이렇게 근사적인 표시입니다. 무리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집어 넣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집어 넣게 되면 이게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1 더하기 0.1139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계산을 이렇게 한번 주어 볼게요. 자, 그렇게 주면 자, 요거는 20 플러스 자, 20 곱하기 0.1139 이렇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요거를 계산을 하면 자, 1.139 곱하기 2가 되죠. 자, 그러면 요거는 20 더하기요. 물론 20 더하기고 여기를 계산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2, 9, 18 자, 2, 3은 6, 7 그죠? 네, 그 다음에 2.2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요것은 결론적으로 22.278이 나와요. 22.278 아시겠죠? 그럼 22.278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뭐냐? 그러면 로그에 10에 x를 취한 것이 22.278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거는 다시 쓰면은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뭐냐? 이렇게 로그 10의 x 마이너스 22를요. 10에 22로 쓰세요. 그러면 0.278 이렇게 돼요. 0.278 이렇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로그 10에 10을 밑으로 한 것에 자, 10에 22승의 x인데 이게 0.278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0.278 이렇게 돼요. 자, 그렇다면 0.278이 되는 게 과연 얼마일까? 그래서 로그 t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요만큼을 t라 잡은 거죠. 그래서 0.278 되는 것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표를 사용해야 돼요. 표를 사용. 자, 그래서 이것은 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표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0.278에 해당하는 자, 이것을 읽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0.278에 해당하는 그 값은 표를 읽어보면 로그 1.87을 찾을 수가 있어요. t가 1.87이에요. 이것은 로그 표를 보시고 찾으시면 돼요. 표에서 찾을 수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1.87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t가 누구였어요? t가 10에 22에 x였거든요. 이게 1.87인 거죠. 자, 그러면 x를 구해보세요. 1이 갈까요, 이제? 1이 가도 되겠죠. 자, 그러면 요만큼 지우죠. 자, 이만큼 지우고 나서 볼게요. 자, 그러면 x라는 값은요. 1.87 곱하기 10에 2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몇 자리 숫자겠어요? 자, 0을 22개만큼 옮기는 거고 여기 하나 더 있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걸 22개만큼 옮겨보세요. 여기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23자리 숫자예요. 23자리 숫자. 아시겠죠? 그래서 23자리 숫자. 엄청나게 큰 숫자죠. 엄청나게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13을 20번 곱하게 되면 23자리 숫자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최고 자리의 숫자 값이 얼마냐라고 물었다면 자, 이건 0의 이동이잖아요. 그럼 최고 자리 숫자는 얘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최고 자리 숫자 값도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15에 50 이것도 계산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그 와세다 대학교에 시험에 났다라고 해가지고 자, 우리 지금 책의 3장에 실려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해결을 하겠어요? 똑같죠. 그래서 똑같이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자, x라고 놓을 것이고요. 15에 50 이렇게 놓겠죠. 그리고 여기서 양변에 다 같이 상용 로그를 잡을 거예요. 그래서 10에 x를 잡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50에 로그 15가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데 요것을 3과 5로 한번 갈라보면 지금 무슨 뜻이냐. 이거를 50 로그 요거는 3 곱하기 5죠. 3 곱하기 5니까 로그의 3 플러스 로그의 5 이렇게 이제 갈라지죠. 자, 이렇게 갈라져요. 그래서 요거는 물론 방법은요. 이렇게도 갈릴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5 곱하기 10으로 이렇게 보셔서요. 이거는 로그의 1.5 더하기 1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를. 자, 그렇게 해서 로그 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1.5하고 1을 더하시고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또 이거를 이렇게 가신 사람은 이렇게 보아도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신 사람은 자, 로그 3 표를 보세요. 그냥. 그리고요. 로그 5를 보는데 로그 5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 로그 2의 10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2의 10으로 본 사람은 요거는 다시 로그 10의 10 마이너스 로그 10의 2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본 사람은 여기 1이니까 이렇게 되고 로그 10의 2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로그 3의 표를 찾으시면 이거는 0.4771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0.3010이 돼요. 이거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사실은 암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독자 여러분께서는 이걸 암기하실 필요는 없겠죠. 이제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에 대한 산수 계산을 완성시켜 주면 됩니다. 대입을 하시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전부 계산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부 계산을 하면 약 얼마가 나오냐 하면 이렇게 나와요. 50에 이쪽을 계산하면 1.1761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산을 하시면 약 얼마가 되냐면 58.8 정도가 나와요. 이건 어디까지나 근사적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똑같이 아까처럼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지워볼게요. 자, 여기를 지워보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죠. 자, 그러면 결론은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로그 10의 x를 잡았다. 그랬는데 그 결과가 뭐가 됐느냐? 58.8이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것은 자, 로그 10의 x 마이너스 58인데 58을 10에 58로 적으시면 얘는 0.8 이렇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로그 표를 이제 찾아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로그 표를 찾아보시게 되면 즉 이제 요만큼을 우선 써볼까요? 자, 그러면 이거는 로그 10에 자 58하고 x 자 뺄셈이니까 나눗셈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약 이 표를 잘 보시게 되면 0. 뭐가 근처 값이냐면 8451이 있어요. 8451이 있는데 얘가 딱 7이 됐을 때가 이게 로그 7이에요. 표를 보시게 되면 이게 로그 7이거든요. 그러면 0.8이다 해서 0.8이고 4가 못 되면 0.8이 되고 4가 못 되면 얘는 얼마냐면 로그 6. 어쩌고 저쩌고겠죠. 왜? 7이 안 됐으니까 6. 어쩌고 저쩌고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론은 자, 로그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10에 58의 x는 로그 6.10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 부분은 이제 요 부분과 같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이제 이쪽 가서 여기를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워도 되겠죠. 자, 이렇게 지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시게 되면 자, 10에 58의 x라는 게 6. 어쩌고 저쩌고더라 이거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x가 몇 자리 수일까를 따져보는 거죠. 자, 그럼 6이 있는 상태에서 58개를 옮기는 거예요. 동그라미를 하나, 둘, 셋. 58개 옮기고 여기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x는 59자리 숫자가 되는 거죠. 엄청나게 큰 숫자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최고 자리 숫자다. 얘 옮겨진다 한들 최고 자리 숫자는 6이겠죠. 예, 이렇게 해서 최고 자리 숫자를 찾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로그 어떤 숫자 거듭제곱으로서 상당히 큰 숫자가 주어졌을 때 그 숫자가 전체적으로 몇 자리 숫자일 것이냐, 또 그 몇 자리 숫자 중에서 최고 자리의 숫자 값이 얼마일 것이냐 하는 것들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이요, 결국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려고 하는 자 2의 파이 i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데 그대로 나중에 원리가 쓰여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이제 보면은 우리 이제 4장에 보면은요, 뭐 각도에 뭐 파이가 나온 이유 이제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사인 x의 미분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우리 책자에는 4장의 시작으로 되어 있는데요. 즉 이렇게 되죠. 자, 각도에 파이가 등장하는 이유.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요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장의 기본 골격이 이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인 x의 미분. 자, 이런 게 있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여기를 지워도 되겠죠, 이제. 자, 요 내용은요. 여러분들 이 내용은 아까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미분을 설명하면서 그런 걸 언급했어요. 자, 미분이라는 게 자, 아주 작은 양을
나누는 그런 사실은 어떤 계산입니다. 계산인데 사인 같은 거를 이렇게 그릴 때 사인 커브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두 점 사이를 볼 때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한다 그러면 이쪽이 각도고 이쪽이 값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는 단위가 각도고 여기는 값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항상 단위를 달고 다니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단위를 없애주기 위해서 각도에 파이가 등장하게 되는데 아까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설명했죠. 1년이 지금은 오늘날 천문학이 발달해서 365일이지만 물론 6일도 될 수 있죠. 윤년 있고 그러면 하지만 보통 1년 365일이라고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측정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360만에 돌아온다고 생각했죠. 예, 그래서 한 바퀴를 우리가 2파이 r 한 바퀴잖아요. 이렇게 원주가 예,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한 바퀴를 자 r로 나눠 보는 거예요. 이렇게 2파이 r을 그러면 2파이가 되죠. 예, 그래서 이거를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부터 r 이렇게 측정을 해서 r로 측정하는 거예요. 기본 단위가. 그래서 한 바퀴면은 몇 번 r이 들어있느냐 2파이게 들어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60도를 2파이게 r이 2파이게 들어있다. 그래서 이거를 라디안이다라는 이런 기호를 쓴 거예요. 그러면 180도는 그대로 등가시켜야 되니까 반으로 줄었죠. 그러면 이거는 파이 라디안 이렇게 서로 등가시킨 개념에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설명이 됐고요. 전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미분을 설명하기 전에 이런 내용이 반드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책에 목차를 맞추다 보니 다시 한번 이거를 언급을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sin x의 미분도 아까 전에 우리는 sin x의 미분도 했습니다. 자, sin x에 대한 미분을 알려고 그러면 뭐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예,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분의 sin 세타가 1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아까 전에 증명을 열심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써서 우리 이런 거 증명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sin x를 미분해 봐라. 그랬을 때 h가 0으로 간다. 그래서 h sin 자 x 플러스 h 마이너스 sin x 해서 이 부분을 아까 sin 마이너스 sin을 변형하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이 부분을 sin x, cosine x, cosine x, sin x에서 변형하는 방법으로 미분 챕터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설명을 다 했으니까 이거는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계산 결과는 코사인 x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해서 4장까지 자 각도의 파이가 나온 이유, 즉 360도가 2파이인 이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인 x에 대한 미분, 물론 코사인 x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미분 단원에서 제가 미분 단원 바로 앞 단원이었죠. 앞 시간에 그래서 철저히 두 가지 방식으로 다 계산까지 해드렸기 때문에 네, 그것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오일러의 수 2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 책에 대한 핵심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